안녕하세요.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. 갑자기 맞이하는 장래,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 상조를 소개합니다. 효누리 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.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%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. 효누리 상조 1588-5703, 1588-5703.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국내 정치 이슈를 한 방에 관통하듯이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정치 관통. 매주 월요일 격주로 만나는 분이죠. 서강대 글로컬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이관우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예,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최근에 자유한국당 모습 보면서 추락하는 자유한국당은 날개가 없다, 뭐 이런 얘기까지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비대위 구성 놓고도 내부 홍역 치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뭐 지금 상당히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뭐 처음에는 이제 일부에서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뭐 일단은 비대위 쪽으로 가닥은 잡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정해야 되는데 뭐 황교안, 김황식 이런 뭐 전 총리들 이런 거론되던 분들이 이미 다 고사를 했고요. 예. 김병준 교수 정도가 이제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분이 된다 그러면은 뭐 비대위 구성이 일단은 되겠지만 아마 그분을 놓고 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분이 또 자초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예.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뭐 기능도 사실상 뭐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 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아예 국회에서 그럼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 됩니까? 아니면은 그래도 뭐 협력을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?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뭐 그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민심하고 국회 의석 사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114석이고 제1야당이거든요. 예. 지금 자유한국당도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시면 하반기 원 구성 협상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계속 그냥 압박해야 된다. 뭐 따로 이렇게 그 개혁연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뭐 있으신 것도 뭐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예. 아마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제1야당에 대한 어떤 뭐 최소한의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하면서 가는 것이 예. 아마 하반기 원 구성이라든지 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개업입법연대 논의부터 진행이 쭉 됐을 때 자유한국당을 자극하는 거를 우려하시는 건가요? 네,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야당들을 좀 모아가지고 과반을 구성해야 된다. 또 실제로 그런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. 예. 아마 뭐 논의할 수 있고 또 보수 정당들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겠죠.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상대편이 좀 어려울 때 밖에서 막 조여오면 예. 오히려 이제 이분들이 안에서 또 뭉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야 이제 저렇게까지 압박을 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된다. 사실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예. 본회의에 법안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런 경직된 상황이 이제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. 예. 일부에서는 아예 바른미래당까지 참여를 하게 해가지고 180석을 넘겨버리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좀 현실성이 없을까요? 이제 그 산술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. 산술적으로 보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늘 산술적으로 잘 되지 않거든요. 지금 뭐 보통 한 2개 정당, 3개 정당만 돼도 거기서 공조를 이루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예. 또 막상 구체적인 법안으로 가게 되면
각각의 지역구의 입장이라든지 정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워요, 현실적으로. 예.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 정당 이 정당 합치면은 이만큼 숫자가 되니까 다 가능하다.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아마 뭐 국회 밖에서 보실 때는 예.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국회 내부 사정을 좀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.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예, 예. 예. 그리고 정치 뉴스 가운데 좀 관심을 끌었던 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요. 본인은 이제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만류를 했어요. 눈 올 네. 때나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나 이제 그만두시라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사의를 이제 유보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. 이 상황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뭐 일단은 보면은 그 행정관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가십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은 과연 청와대에 좀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예. 청와대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이 당연히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또 워낙에 연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.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예, 됩니다. 근데 워낙 뛰어난 능력 같은 거, 일 잘하는 거 이런 걸 보여주기는 한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 뭐 전체가 예. 학 행정관에게 굉장히 의존한다든지 좀 집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정치 하는 것 아니냐 예. 이런 이제 좀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탁 행정관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있었죠.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, 이 예. 정부가 그건 아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또 정기국회가 이제 다가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대비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청와대 일이 너무 특정인에게 뭐 의존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. 예, 뭐 그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6.13 선거 이후 지금 당선인가 이번에 그 새 도지사 된 사람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 이재명 경기지사 뭐 좀 수사 조사 이런 것과 관련들이 돼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그 한 분은 이제 그 실제로 수사를 경찰에서 받으셨고,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그냥 스캔들이 이제 지금 있어서 뭐 고발 이런 것들이 좀 진행 중인데, 예, 이재명 사실은 이제 지사는 이제 이재명 예, 지사 쪽에서 고발을 한 거죠. 네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특검이라든지 경찰 수사가 이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, 제 생각에는 선거 기간에 사실은 이 두 이슈가 그 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거든요. 예,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 결과도 상당히 압승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 경우에는 아마 과거사 두 가지 이제 다 과거사인데 과거사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분들이 지금 지방 정부 집권 초기에 어떻게 이제 도정을 좀 잘 이끌어 나가느냐 이쪽이 오히려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. 예, 제 생각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 본인들의 스캔들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보면은 두 분이 오늘 다 취임식을 취소하고 지금 이제 그 태풍 때문에 뭐 재난 방지를 이제 먼저 이렇게 앞에 두고 가셨는데 예.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정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궁금한 거요. 네. 정의당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정의당의 이 같은 지지율 상승 추세, 뭐 앞으로 의미부여할 정도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아마 정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 있다고 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율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. 예, 사실 정당이 지지율이 오르고 나면은 항상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지 혹은 다른 데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. 예,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만한 정당이 사실상 지금 없거든요. 또 이제 보통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세가 오른쪽으로 좀 확장될 때 왼쪽 공간이 커지면서 그 자리 차지하게 되는데
이런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기회가 왔죠. 예.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고, 개인적으로는 좀 정의당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한 세대 교체 같은 것을 좀 시도하면 어떨까, 예, 네, 맞아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, 예. 정의당도 보면 얼굴이 옛날 그 얼굴이 지금도 그 얼굴이고 그래서 네, 뭐 좀 새로운 인물이 좀 등장을 했으면은 훨씬 달라질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. 네, 원래 진보가 이제 다른 뭐 중도나 보수보다는 좀 젊은 그런 개혁성 같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좀 승부를 해야 되는데, 과거에 있었죠. 이제 노회찬, 심상정 이런 분들이 예.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아주 오랫동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예. 많이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뭐 심상정 노회찬 의원도 뭐 좋은 정치인이지만은 이제 좀 새 인물들을 또 좀 새로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곤 하더라고요. 예. 네, 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그 주간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서강대 글로컬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이관우